안녕하십니까. 정보의 배우와 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번에 제가 드렸던 영상 블러핑에 대한 이 본격적인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블러핑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자면 협박하는 거죠. 자, 여러분은 모두 이별을 좀 당하신 케이스죠. 그래서 이 파워플레이와 블러핑의 기조는 좀 비슷한 양상을 띠지만 이 연애가 진행되는 프레임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을 이룹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워플레이라는 것은 이 좀 프레임이 낮은 자가 가치가 좀 낮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연애의 흐름에 있어서 언제는 내가 상당히 높은 어떤 가치를 유지했는데 최근 들어서 나의 관계나 나의 어떤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여러분이 그들로부터 약간의 불안정한 연애의 감정을 받는다. 이렇게 연애에 있어서 좀 기조가 기반이 불안하신 분들이 블러핑을 하는 것이 파워플레이죠.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블러핑이라는 것은 이별을 가하는 쪽이, 즉 이별을 생각하는 사람이,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별 연애 과정에 있어서 조금 가치가 높거나 자기가 조금 프레임이 높다고 생각하거나 하여튼 연애에 있어서 좀 매력이 떨어지지 않는 그 상대, 즉 이별을 공하는 자들이 하는 블러핑이 진정한 블러핑이죠. 그래서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게 블러핑이 되고 파워플레이가 된다. 자, 블러핑인지 파워플레이니 이런 것들은 일종의 단어이고 어느 용어에 불과하죠. 중요한 그 개념이 중요한 거죠. 개념이 중요하다. 즉 파워플레이라는 것은 이 연애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처지가 좀 불안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좀 의뢰 입장을 달리는 사람이 이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상대한테 일종의 좀 땡깡 부리는 뭐 그러한 기조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나 블러핑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번에는 연애의 흐름에 있어서 자기가 프레임이 좀 높고 연애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, 최소한은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블러핑입니다. 역시 그 표명은 이별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 여러분이 관계를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갑의 위치에 있는지 을의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. 그 이제 북미에서는 이걸 시커와 프라이즈의 개념을 보는 것이죠. 대개 이별을 당하신 분들은 구현하는 사람들이죠. 시커. 그리고 이별을 하는 사람들은 프라이즈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. 어떤 대상자. 어떤 프라이즈라는 건 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? 저 사람은 나한테 가치가 높다라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블러핑 하는 경우는 이 프라이즈가 시커에게 시전하는 어떤 게임입니다. 근데 그들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? 자기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상대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상대한테 뭔가 좀 감정이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죠. 그런데 진정한 이별과 블러핑의 차이는 무엇이냐? 진정한 이별은 정말로 관계를 자기네들이 끊어내는 것이죠. 더 이상 나는 너와 연애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. 신뢰가 가지 않는다. 애정이 식었다.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. 이러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더 이상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진행하기가 힘들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기가 싫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별을 하는 것이죠. 근데 블러핑은 약간 다르다. 여러분과 진정으로 이별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, 즉 블러핑이라는 것은 가짜 이별입니다. 파워플레이도 그렇지만, 하지만 파워플레이는 힘이 없죠.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어떤 으름장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없지만, 블러핑이라는 것은 속된 얘기로 제가 강한 자, 약한 자 표현을 싫어하지만,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하는 것이 블러핑이다. 그래서 그들이 단호하게 이별을 한 거지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사실 명분적으로는 단호하게 이별을 나한테 선고했지만 사실은 재회를 속으로는 원하는 것이다 라는 사인이죠. 그래서 어떤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거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이제 가장 흔한 케이스가 이런 것들이죠. 여러분과 이별을 했는데 자꾸 연락이 온다. 연락이 오면서 너는 나를 그리워하고 있냐? 그리고 술 먹고 막 전화가 온다든지. 즉 소위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많이 전달해 드렸던 후버링의 기조와 같습니다. 즉 그들이 나한테 후버링을 하는데 이게 블러핑이라는 것은
어떠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냐?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들 것입니다. 후버링이라는 것은 되게 나르시스트들이 많이 합니다. 근데 상대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,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상대는 나르시스트는 아니다 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다. 이 나르시스트가 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상대가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있는데 이별을 했다와 상대가 약간 반사해서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별을 주었다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천공의 이별과제에서 나르시즘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하여튼 상대가 나한테 이별을 받고 나한테 후버링이 오는데, 이 후버링이라는 것은 일단 후버링이 오는 건 일단 좋은 거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? 하지만 블러핑은 더 얘기하자면 훨씬 더 재회의 가능성이 높다. 이 점에 있어서 이 영상에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즉 같은 후버링이라도 블러핑의 의미를 띠고 있다면 이 재회 가치가, 재회 가능성이 훨씬 높다. 그는 처음부터 나한테 이별을 원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블러핑이냐 후버링이냐의 차이를 아는 것이 이번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어떤 면에서 이 후버링과 블러핑의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할 수 있냐? 첫 번째, 그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하거나 이별 후에 그들이 나한테 자꾸 연락을 하는 그 기조가 매우 급하게 빨리 진행된다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. 여러분이 이별을 당하고 시간이 한 달, 두 달, 심지어는 3개월 이상 진행돼서 갑자기 내가 차단을 당했다든지, 그렇게 한참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상대한테 무슨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들, 이런 후버링 기조가 발생하는 것과 이 블러핑은 이별 직후에 바로 발생하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. 이러한 공통점이 아니라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긴 하다. 무엇을 알 수 있냐? 여러분이 연애를 했을 때 내가 과연 이들과 연애를 어떻게 해왔을까? 요거를 분석하시면 블러핑과 후버링의 기조를 알 수 있고, 더욱더 나와의 재회의 찬스를 알 수 있다.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? 요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상담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.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힌트를 드린다면, 여러분의 관계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. 물론 내가 그날 그녀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을 때, 갑자기 이별이 선고되었을 때 이러한 블러핑의 기조가 발생이 되곤 합니다. 그래서 모든 이별은 이 독특한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방송에서 던지는 것은, 던진다기보다는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전달한 내용은 충분히 제가 많은 것을 노출하고 여러분한테 그 사항들을, 말씀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건 맞습니다. 하지만 모든 이별은 다이나믹이 존재하고 독특하다.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, 알고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든지, 아니면 저 영상 이 재생 목록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